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 부동산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수요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어느 지역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럼 어느 지역에 내가 이사를 가야지 조금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저는 이 풍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의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실수요층들은 이 강북 지역 일대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강북 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 일대를 좀 유념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선 강북 지역에 이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지역, 그리고 더 안전한 지역 일대인 동남권 일대, 강남 일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 공급대책에서 우선 추진 검토구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도심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역세권 주변, 그리고 중공업 지역 일대, 그리고 저층 노후도가 심한 주거지 일대를 정비하겠다. 뭐 전국에서는 사실 역세권이 제일 많죠. 역세권. 그리고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제일 많아요. 100구역과 180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울이죠. 서울 집값이 잡혀야지 전국의 집값이 잡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어디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동남권이 이제 25곳으로 제일 많아요. 근데 동남권에 사실 재개발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동남권, 강남 4구는 이제 재건축을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주도하는 사업인 재건축 강남 4구에선 절대 추진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나머지 지역 보면 서남권 일대가 가장 많아요. 22곳. 그 다음에 이제 동북권과 도심권 일대인데 9곳과 10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남권과 동북권 이렇게 조금 노후도가 심한 곳들 위주로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재개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공공직접 시행 재개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있겠죠, 이분들은. 왜냐면 공공재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같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줄기는 비슷하다.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볼게요. 역세권이 이제 가장 비중이 많아요. 총 117곳으로 제일 많습니다. 정비사업이 안 될 거를 예상하고 역세권 주변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중에 동남권이 제일 적어요. 5곳. 강남 일대 역세권 주변 대부분 다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할 곳이 없어요. 지정할 곳도 없고. 그럼 제일 많은 곳은 어디냐? 동북권이다. 동북권 53곳. 그리고 서남권 26곳. 그 다음에 서부권. 그러니까 그나마 이 5개 권역 중에 제일 노후도가 심하고 열악한 지역 일대, 동북권, 서부권, 서남권 일대를 제일 많이 지칭을 해서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곳으로 서남권 일대를 지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영등포 일대나 가산, 구로 뭐 이런 지역 일대죠. 그리고 이제 저층 주거 지역 일대도 동북권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이제 뭐 동남권이 한 곳 정도 있고요. 자, 그러면 실수요 분들이 왜 강북 지역 일대에 역 5분에서 10분 거리를 유념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관리 방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 공급권 미부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물 선납을 한 이후에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토지를 공기업에 주는 대신에 우선 공급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형식으로 이제 권리를 받는 겁니다. 권리를. 근데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기존이에요.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 우선 공급권 미부여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청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아니, 사업구역이 아직 발표도 안 되어 있고 예정구역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사업구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실수요 입장에서 집 샀는데 나중에 우선 공급권 안 준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도심주택 공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 주변에서 350m 이내에만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50m 이내에 내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청산받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값 못 받고 감정평가 완전 똥값에 청산받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는 역 주변 어느 지역인지 몰라. 어느 지역인지 나도 모르지만 역 주변 이내에 350m 이내는 피하자. 좀 피하자. 자, 그러면 실수요 입장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기랑 그나마 가까운 데 살고 싶지 않아. 그죠? 뭐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밑에 있어요.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이다. 이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실거주하고 실경영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은 집을 아예 못 사도록 막아놓는 조치예요. 그리고 이제 대지 면적 18제곱미터 이상들은 아예 집 자체를 못 사고요. 투자자들은 18제곱미터 이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대책 발표일 이후에 집 사면 청산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투자자는 아예 들어오기 힘들 거고요. 실수요도 어차피 나는 거주 목적이니까 그냥 이거 사야지 해서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공급권 미적용, 미박탈돼서 청산받는다. 똥값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럼 실수요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역 일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잘 살고 있다가 내가 또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실수요 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인근 지역. 또는 역세권 주변 350m가 안 되는 지역 일대. 한 5분에서 한 10분 이내 거리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실수요들이 이런 지역 일대로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개발 기대감에 대한 풍선 효과, 이 집값 상승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역 주변 들어가면 청산 받는다니까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렇게 수요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동반 상승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역 병행 지정하겠다. 그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실수요 입장에선 어차피 지금 얘는 사업추진 예정구역이 아니잖아요. 매매한 곳들은. 그죠? 인근 지역이나 역세권 350m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선 공급권 나랑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또는 역세권 주변 한 5분 거리, 그런 지역 일대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올 겁니다.